정현복 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인력 시장이 혼선에 빠졌습니다. 인력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법 체류자의 비중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인구 소멸을 고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물론 시군 단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순천 1 고흥 2 도의원 선거구에서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정현복 광양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에는 그동안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추진되기 시작한 2차선 도로. 효용성이 부족한 도로라는 시의회 지적에도 추진이 강행됐는데 정 시장과 아들 소유의 토지가 보상 범위에 편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예정된 진월면 신구리 지역의 땅을 정 시장 부인이 사업 직전에 대거 구매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정 시장의 문중묘지 인근에 수십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돼 2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음해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할 경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발장 등이 접수됨에 따라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정현복 광양시장을 제명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윤리감찰단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탈당 의사를 피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징계 사유를 전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정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의 직권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도내 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 가운데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순천 도의원 1선거구는 2,499명이 투표해 5.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고흥 도의원 2선거구는 3,993명이 투표해 12.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지 내일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치솟고 있고 불법 체류도 늘고 있지만 마땅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의 한 양파 수확 현장입니다. 양파를 수확하는 지역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파의 수확과 선별 작업은 예전 같으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까지 10에서 20% 올라 지역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10%, 2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얼마 받았는데요? 원래는 1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뭐 때에 따라서는 뭐 15만 원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작업 성수기 때는.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난이 장기화하다 보니 이제는 불법 체류까지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가 집계하고 있는 관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들 등록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만여 명에 이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을 제외하고 마땅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를 조금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과 관리 공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공기업 직원이 다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의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거주지인 경기도 안양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자 직장에 있는 나주로 내려와 자가격리 중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진의료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전남교육청 평화인권교육교류단 20여 명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4.3 공동수업과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류에는 장서군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도의회 교육위원장, 도의회 여순특위위원장도 함께 참여해 제주 4.3 비극의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과 제주교육청이 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된 첫 번째 교류 사업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전체가 소멸 단계 주의 이상에 해당되고 있어 농어촌 지원 대책과 청년 인구 유입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인 위험 요소로 경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28개의 지자체 가운데 105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수 0.5 미만인 지방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란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입니다. 전남의 경우 여수시와 순천, 목포, 광양시 등 4개 시가 소멸 주의, 고흥군과 곡성, 보성, 함평, 신안군 등 5개 군이 소멸 고위험,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소멸 위험 진입으로 22개 시군 모두가 소멸 주의 이상에 해당됩니다. 전남도는 매년 약 15,000명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에서 39세 청년 인구가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전출 지역은 대부분이 서울, 경기 수도권과 강주 지역인데요. 때문에 전남과 경북 등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2년 전부터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전남도 의회는 인구 문제 전담 부처 신설을 최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순천형 맥가이버 공유 대장간 지원 사업과 고흥의 고흥 노을 원정대, 보성의 향토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 등 이미 10개 시군에서 젊은 세대 유입 공모 사업이 올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도내 10개 시군이 15개 사업을 신청해 여수시 공화동 여행집과 곡성읍 파맨디 협동조합 등 5개 지자체가 1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인구 시책 발굴에 나서는 한편 이번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시농촌 구분 없는 청년 인구 유입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청년이 유입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가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교육,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해가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여수 세계박람회장 비고 구조물에서도 블루라이트가 점등됐습니다. 매년 4월 2일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제기념일로
지역 명소에서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파란색 조명을 밝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고흥군 풍양면의 한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역주행해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2살 A씨가 숨졌고 역주행 운전자 56살 B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